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저는 기가 막힌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아니 세상에 각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준공검사 조서도 조작을 하고, 그리고 하지도 않은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관저 증축 내용이 담긴 최종 도면도 작성조차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냐라고 하니까 추천인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리고 도대체 21g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아니 이렇게 이게 관저의 불법 공사를 총괄 도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청업체에 뿌린, 그것도 무자격 그 하청업체에다가 쫙 뿌린 회사가 21g이라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회사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 영혼의 무게라고 주장하는 게 21g이거든요. 아이고야. 이 그림이 근데 회사 이름이 하필 21g이야. 그래서 아니 근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래. 그러니까 역시 막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아. 그러니까 이게 21g의 회사의 사주가 누군지 좀 취재를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아니 왜 회사 이름을 21g이야. 주식회사 21g으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 이렇게 분석하신 분은 김용남 의원님이 처음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회사 이름을 딱 듣고 아니 왜 21g이지?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20세기 초에 미국 의사 중에 맥두걸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자기 환자의 살아있을 때 몸무게하고 사망 직후의 몸무게를 재보니 21g의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게 죽으면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21g이 줄은 거다. 그래서 사람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먹고 호흡이 끊어지면서 몸에 있던 이제 분비물이 빠져나가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순간에 무게구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현상이 그 사망 그 당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20세기 초에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닥터 맥두걸의 주장 이후에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 또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21g이야. 근데 보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있는 업체래. 후원 업체예요. 호박텐츠의 후원 업체고. 이제는 동양 무속을 뛰어넘어서 서양 무속까지. 어유 이 글로벌해요, 글로벌해. 동서양을 뛰어넘는 무속의 세계가 펼쳐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19곳의 무자격 업체가 참여를 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물론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혜 없었고 그리고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야 돼서 시급했기 때문에 절차상 미비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국민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자. 아니 그런데 지난주에 국회 운영위를 한번 보시죠. 네. 그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진 유일한 의원이 부승찬 의원이에요. 근데 집무실 이전공사 또 관저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관리법 세 가지가 완전히 절차가 없고 법을 다 위반했다. 근데 총무비서관이 나서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승찬 의원 추궁에 대해서 우린 위반한 거 없다. 그러면 서류를 내놔라. 그러니까 서류는 드릴 수도 없고 상당 부분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난 그 대목을 참 이상하게 봤거든.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올지는 전혀 생각을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저기 이게 계약대금 지급을 하고 공사대금 지급하는데 국가계약법을 다 위반했고, 뭐 준공검사 가짜로 했고, 그다음에 재정법도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급조된 거고,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는 기재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저기 이전에 관한 어떤 사전 절차를 다 밟게 했는데 이 과정도 다 존재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법이란 법은 다 위반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리와 불법의 전시장이란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그 이전에 먼저 나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기록물이 남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거라고 이번에 감사 결과 발표가. 그러면 이 얘기 보십시오. 자, 그때 김용년의 답변입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인데 모든 법은 다 준수했습니다. 이게 김용현의 답변인데 당시에 이거 처음에 공사하던 인수위의 그 공사를 담당한 부서가 집무실 이전 TF입니다. 네. 거기에 단장이 윤한홍 의원이고 부단장이 김용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현 책임이요. 그리고 경호처 비리가 있는 것도 김용현 책임이고, 네. 21g을 갖다가 어디선가 추천받아가지고 주 계약자로 한 것도 김용현이 책임이에요. 그리고 경호처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후에 보수 공사를 했는데 그건 완전히 김용현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 김용현에 대해서 조사를 한 흔적이 없어요. 네. 보니까. 그리고 21g을 그럼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가는 감사 보고서에서 모른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김호진 관리비서관 이분이 이제 국토부로 차관으로 갔었죠. 갔다가 지금 어디 출마했다가 안 되고 그 공항공사 사장에 내정이 돼 있다는 분인데 당시 관리비서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1g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 그래서 누가 추천했냐 이제 감사원이 물었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 그러니까 요 부분만 남겨놓고 감사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감사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어디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대목 더 읽어드릴게요. 진술 과정에서 여사님이 언급된 적은 없다. 네. 그런데 얘기 안 해도 다 아니까.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업체다. 예, 라는 거고 언론은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 누구냐?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한 관저공사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의 공범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거의 그림은 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림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수사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공사비의 거의 대부분을 떼먹은 사람까지 나왔어요. 네. 아니 뭐 20억 공사에 16억 떼먹었으면 다 떼먹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맞아요. 오히려 부실공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냐라는 의문도 있는 거죠. 이거 제대로 해보면 네. 정말 그게 다야? 20억짜리 그게 거기서만 해먹은 거야? 라는 의문도 드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아무리 부실공사를 많이 하지만 20억 공사에 16억 대 먹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 30%는 몰라도 근데 수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다 먹어? 또 띄워줘. 아니 그거 누가 봐도 이거 택도 아닌 금액인데 네. 그 누가 봐도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금 앞으로 징계도 받고 뭐 검찰 조사도 예정돼 있는 그 사람이 다 먹었을까라는 의문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누가 봐도 너무 심한데 그걸 다 눈 감고 그게 진행되려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경호처 간부하고 브로커가 짜고 지금 이제 4억 7천짜리 그 집무실 방탄 창을 20억으로 부풀려서 해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혼자 다 먹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둘이 일단 짰기 때문에. 통상 그런 경우에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꼭 탈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수에 그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그 보면 아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과정에서도 사실 행안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공동 서명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행안부가 덤터기를 쓰게 될까봐 대통령실 너희들도 보증해. 그래서 공동 서명을 요청을 했다는 건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관련 업무가 소홀했다 이렇게 쓰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전체 142쪽에 달하는 감사 보고서 가운데 A4 용지 한 장을 안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도 부실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 문제는 세게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운영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참 명구스럽지만 여사님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뉴스 점유율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높지 않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대통령보다 영부인의 뉴스 점유율이 뭐 좋은 뉴스는 거의 눈에 안 띄는 거 네. 같고 하여튼 주로 예. 안 좋은 뉴스입니다만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권력의 핵심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대통령은 뭐 안 보여. 요새도 계속 간간히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아예 뉴스로 거의 취급이 안 돼. 그러니까.